퇴직 후에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투자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거나 또 왜 읽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50 플러스 이상의 주식 투자자 비중은 500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왜 사업 보고서가 중요한지 다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기입니다. 왼쪽에 보신 것처럼 약 50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 사업 보고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 굳이 교과서를 봐? 이미 다양한 책이 있고 또 전문가들의 유튜브도 있고 언론에서 잘 나오는데 굳이 내가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돼? 특히 대기업이나 직장에서 사무직에 종사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경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 보고서를 안 읽었는지 그리고 읽고 났더니 뭐가 달라지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보고서는요, 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은 90일 이내에 사업 내용, 재무 상황, 경영 실적 등을 나트라고 하죠. 이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구글이나 네이버 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치면요. 상단에 이렇게 사업 보고서 링크가 나올 것인데 그게 아마 나트일 거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또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쭉 서류가 책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읽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30년 전에 주식을 시작할 때 책을 100권을 읽었다. 그래서 난 잘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 3프로TV부터 굉장히 많이 보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또 나가서 언론이나 관심 있는 것을 검색하면서 알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여러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보고서의 이미지만 보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더 고급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전에 다른 것들, 책, 언론, 유튜브로도 충분해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최근에 우연히 한번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봐야겠다. 왜냐면 퇴직한 우리 아내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늘고요.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자라 하고 찬찬히 여러 개의 기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렌 버핏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간 날 때마다 나는 기업과 경쟁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또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무려 10년치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나면은 그 회사가 현황이 어떤지, 또 그 회사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또 문구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회사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나아가서 미래의 회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막상 읽어보고 났더니 뭐가 달라졌나 거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접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요. 정제된 보고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목요연한 목차에 따라서 있어야 할 핵심 정보들과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각주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까지도 세세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사 입장에서 수합 분석이라고요. 자신의 강점, 약점, 사회, 기회 요인 이런 것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기획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뭐 화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정제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짧고 간결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사업 구성원들이 특히 이제 주주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에 보여주는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심도 있고 정확한 숫자여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장황하지 않고 몇 줄 안 되는 그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이 보이는구나. 이것이 그나마 객관적인 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엔 충분했습니다. 재무 현황도요.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봐야 되는 것, 특히 궁금한 것들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첫 번째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사,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정보도 그 디테일까지는 안 나오지만 사업 보고서에 애플 등 10개 기업, 그리고 10개 기업이 탑 10이라고 하죠. 탑 10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기억으로는 약 한 16, 17%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정보들 같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고 있고요. 무엇보다 형사소송이라든지 공정위의 그 문제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법적 제재에 대한 것들도 적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등기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분들의 생년월일은 언제지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 500페이지를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보다 보면은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기업에 있었던 생활과 맞물려서 경험이 교차가 되는데요. 굉장히 역사가 지저분하거나 뭐 흑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심플하고 포커스돼 있고 집중돼 있다라는 느낌을 쭉 읽다 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맞아, 이런 기업은 이런 문화가 있었지라는 것까지 유추가 되면서 야, 여기는 정말 투자하면 안 되겠네. 아,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네라는 그런 심적인 확신을 주기에 어느 정도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보고를 봤을 때는 뭔가 날고 기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엄청 잘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행간과 내용을 보니까 거의 매출은 0에 가까운 큰 대기업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포장했구나라는 그리고 그 안에 기재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구체적인 특허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꿈을 쫓고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 허황된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탄탄한 기업은 글 워딩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간결하면서 정결하게 그리고 그 기업의 흔적과 같은 문화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렌 버핏의 말처럼 아, 미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단서까지도 만들어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작은 이미지로 했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의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제 워딩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삶의 경험을 유추해서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아주 짧게 끄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제가 검색하던 방식들, 뭐 예를 들어서 퍼라든지 외국인의 동향 변화라든지 이러한 것들 제가 중시한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분석을 적어놓고 총평을 적고요. 그리고도 모르는 것은 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만나뵙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짜로 답변도 해드리고 뭐 댓글을 달면 거기에 답변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특히 글로벌에서 여러에서도 좋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삶을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그 산업, 그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지인에게 전화 한번 해보거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퇴직자금, 은퇴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척 보수적이어야 하며 특히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 전문가의 말이 가장 다가오는데요. 아마 이한영 본부장 말인 것 같습니다. 살까 말까 그럴 때는 사지 말고 팔까 말까 할 때는 팔아라. 그만큼 우리가 기회 요인,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 이 각 기업마다 500페이지 넘는 이런 기업 보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미국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달러에 대한 해지라든지 아니면 혁신 기업, 선도 기업이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인베스터 GOB라는 곳에서 어, 10K라고 합니다. 그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사업 보고서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글에서 번역기를 치시면 최상단에 이렇게 나오는데 궁금한 부분을 컷 앤 페이스트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요. 또는 그 홈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려서 한글로 보기로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러율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고서보다는 교과서가 우선이라는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막상 벼락치기로 참고서를 떠나도 정말 삶을 이해하게 되면 왜 교과서가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점점 더 정제된 것,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업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00페이지가 어떻게 읽어 재미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돈이 걸렸고 자신의 삶이 걸렸고 미래가 혹시라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기업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읽는다면 그 속에서 워렌 버핏처럼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아는 것만 투자하는 게 은퇴 후 퇴직 후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쩌면 낭떠러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보고서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날 때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재밌고 우리들의 삶의 경험과 그 접목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놓쳤던 것까지 이해하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서로 투자를 안 하더라도 비즈니스는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퇴직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업하시는 사업가들도 보라고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창업 단계에서 여러 번 페이퍼를 쓰고 심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썼던 경험들을 보시면 그것들이 나중에 상장이 돼서 보여지는 것이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아주 기밀은 명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포맷 속에 담긴 것이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특히 어린 자녀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형화된 가장 그 완성된 내용의 리포트를 읽는 경험들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